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누구한테 가요? 동네 언니를 찾아가요. 교육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아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파요. 그래도 동네 언니를 찾아가요. 굉장히 위험한 거지. 의사를 믿지 못해요. 약물 치료를 안 해도 된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절대로 자녀들 교육을 직접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발달 장애인들의 요구와 신체적 장애인들의 요구가 상충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정부의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또 지체장애인들 중심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왜냐하면 또 지체장애인들의 요구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거든요. 최근에는 또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또 한쪽으로 또 정책이 쏠려요. 우리끼리 좀 융합해서 그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요구할 때 모두에게 필요한 또 모두에게 유익한 그러한 정책들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센터를 지어달라고 또 요구하죠. 그러면 신체적 장애인들은 또 평생교육의 기회를 다 누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따로따로 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발달장애인 지원법이 또 따로 있어야 되고 그러면 뭐 신체적 장애인들 평생교육 지원법이 또 따로 있어야 되나요? 이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끼리 연합된 공동의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좀 우리로서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정부에서도 발달장애인이나 뭐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다 들어주기가 힘든 거예요. 천주교와 불교와 또 기독교가 연합을 해서 회의를 해요.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데 우리는 사실은 지체장애인 연합회, 시각장애인 연합회, 뭐 발달장애인 부모연대 이렇게 서로 모이는 기회들을 보기 힘들걸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장애 이해 교육도 우리도 필요해요.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어요. 시각장애인 부모님들이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부터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식 개선 그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들끼리의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장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우리끼리라도 발달장애인 부모님이 거리에서 시각장애인을 봤으면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안내해야 되는지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되는지 모른다? 이거 너무 안타까운 얘기 아닐까요? 우리 자신도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데 어떻게 비장애인들한테 그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부터 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좀 다른 얘기 하나 해볼까요? 혹시 우리 수학 좋아하셨나요? 우리나라 뭐 국민들이 수학을 좋아했다, 수학을 잘했다? 그 비율은 굉장히 극히 소수일 거예요. 초등학교 때 수학을 좋아했던 친구들이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점점 수학이 싫어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우리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조금 얻을 수 있어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어디 출신인가요? 교대 출신이에요. 교대는 문과가 가나요? 이과가 가나요? 문과가 갑니다. 문과는 왜 가죠? 수학이 싫어서 가요. 수학을 너무 싫어했던 그 선생님들에게 우리는 초등학교 6년 내내 수학을 배웠어요. 수학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부모님들이 절대로 자녀들 교육을 직접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교육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직접 교육을 시켜요. 재미가 있을까요? 부모님들이 교육을 전공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수학을 좋아하려면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수학이 좋아져야죠. 그런데 그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의 그 기운이 저에게 전달이 되거든요. 저 사람은 가르치면서도 느껴져요. 수학을 정말 재밌어 하는구나. 우리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제가 수업을 이렇게 참관하러 많이 다녀보면 수업을 못하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첫째는 재미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규칙이 없어요. 세 번째는 단호함이 없어요. 이것들을 다 갖추려면 우리가 좀 훈련이 필요한데, 그래서 교사들도 교사들끼리의 역량을 또 키우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직접 교육을 계속 하다 보면 공부가 자꾸 싫어지는 그 시기를 앞당기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내 자녀를 저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먹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수학 같은 과목은 답이 있기 때문에 틀리면 화가 나거든요. 너무너무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202호하고 203호하고 바꿔서 가르치세요. 그게 오히려 나아요. 내 자녀를 내가 직접 가르친다? 그거는 효과도 없을 뿐더러 자녀의 어떤 공부에 대한 흥미를 빼앗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 있어요. 흔히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우리나라 이 학부형들은 전부 교육학 박사다. 저도 교육학 박사인데 집에 가서 찍소리도 못해요.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저 아무 얘기 못합니다. 우리 와이프도 교육학 박사인 것 같아요.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누구한테 가요? 동네 언니를 찾아갑니다. 교육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아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아파요. 그래도 동네 언니를 찾아가요. 한 통계에 의하면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의학 서적이래요. 이거 참 의아한 거예요.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데 서점에 가서 또 동네 언니한테 가서 정보를 얻으려고 해요. 우리가 전문가에 대한 신뢰가 좀 낮아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문 영역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들을 동네 언니들에게 또 듣고 그것들을 실천하다 보면 오히려 자녀 교육에 아주 큰 치명적인 오류를 또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들을 전 굉장히 좀 추천하고 싶고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선생님들이 많고 치료사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약물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적인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제 후배가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그 제자가 너무 기운이 떨어져 있고 매일 잠만 자고 그래서 자기가 약물을 끊을 것을 부모님에게 말씀드렸다고 권해드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크게 화를 냈어요. 네가 의사니? 우리는 의사의 영역과 교육자의 영역이 있는데 우리는 이 전문가의 영역들을 자꾸 뛰어넘으려고 해요. 그 후배가 조금만 더 생각이 있었다면 의사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어야 돼요.
이 아이가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계속 잠만 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어야죠. 자기가 의사가 아닌데 약물 치료를 끊을 것을 권고했다? 굉장히 위험한 거죠. 관련해서 우리 ADHD는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주력결핍 과잉행동장애인데 약물 치료를 꼭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물론 이 부분도 저는 의사와 직접 면담을 해서 들은 얘기고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접한 이야기인데 ADHD는 아주 원인이 굉장히 뚜렷한 명확한 그런 증후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우리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노아드레날린 뭐 이런 도파민 체계가 균형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약물 치료를 안 해도 된다?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ADHD 증상이 아주 경미하고 그 아이가 보이는 많은 어떤 행동상의 문제들이 부모의 잘못된 양육에 의해서 그런 행동들이 나타난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부모님들을 교육해서 그 증상을 우리가 호전시키지 그때는 약물 치료를 안 해도 됩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는 약물 치료를 해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긍정적 행동지원단을 제가 또 운영하고 있는데 그 문제행동이 좀 심한 학생의 부모님과 상담을 하면서 의학적인 진단을 좀 받아볼 것을 권해드렸고 그래서 의사로부터 약물을 처방을 받았는데 한 달 뒤에 제가 갔더니 어머님이 약물 치료를 안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왜요? 라고 여쭤봤더니 내 아이가 먹을 건데 너무 걱정이 돼서 당신이 먹어보셨대요. 당신이 직접 먹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기운이 너무 가라앉고 힘들더래요. 그래서 안 먹였답니다.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 약물은 굉장히 기운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약물일 거예요. 하지만 그 약은 그 자녀를 위해서 처방한 건데 정상적인 상태의 부모님이 그걸 드셨다면 훨씬 더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의사를 믿지 못해요. 또 교육자를 믿지 못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내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물론 동네 언니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상의하고 또 좋은 정보들을 교류하는 것은 좋지만 알지 못하는 것, 정확하지 않은 그런 정보들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전달해 주는 것들은 위험해요. 그것들은 오히려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일 거예요. 우리 아이 연구소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메일 우리아이네이버닷컴으로 연락 바랍니다. 우리 아이 연구소.